오랜만에 영상 찍네요.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실업의 의미와 실업과 관련된 다양한 고용 지표들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145쪽까지 내용들을 배웠었죠. 그래서 뭐 실업자, 취업자, 그리고 뭐 노동 가능 인구 뭐 등등 해서 쫙 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은 보다시피 뒷장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의 내용들이에요. 실업의 원인과 종류라는 겁니다. 실업의 원인과 종류 볼까요? 실업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원인을 바탕으로 이 실업을 나눠 본 겁니다. 실업은 뭐였죠? 그죠? 실업이라는 건 15세 이상이면서 일을 할 의지와 일을 할 능력이 있으면서 4주간의 구직 활동을 했다. 근데 일을 구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떠한 이유로 실업을 했는가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가 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 자발적이라는 건 이제 자기가 원해서라는 거고, 비자발적이라는 건 자기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죠. 자발적 실업이라는 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가 원해서 실업 상태가 된 거고, 비자발적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실업이 된 거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마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해서 나옵니다. 먼저 마찰적 실업부터 볼게요. 다른 말로는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의미. 더 나은 근무 환경,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기 위해 발생하는 실업. 더 나은 근무를 하기 위해서 발생한다. 탐색하기 위해 발생한다. 그래서 탐색적 실업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뭐가 얘가 되냐면, 이제 어떤 회사원이 A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A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뭔가 자기의 적성이나 그런 거가 안 맞아. 이 회사랑. A라는 회사가 안 맞아. 그래서 A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마찰적 실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자기의 그 맞는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을 그만두었죠. 그러니까 실업인데 스스로 그만뒀으니까 자발적 실업이면서 다른 일을 구하기 위해서 실업 상태에 놓였으니까 마찰적 실업인 거죠. 특징,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실업들에 비해서 다소 실업의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갖지 않는 실업의 기간이 짧은 거야. 실업. 일자리를 잃은 상태의 기간이 짧아. 그 다음 대책. 이런 마찰적 실업이 발생하면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라는 건 직업을 어떻게 구하게 해줄 거냐라는 거겠죠. 취업을 어떻게 시켜줄 거냐. 취업 정보를 제공해주면 되는 거죠.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간단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146페이지에 위에 보면은 제 뭐 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 굵은 글씨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마찰적 실업 여기 왼쪽에 굵게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기적 실업입니다. 경기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 중에 하나인 이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나빠져 수요가 줄고 이로 인해 발생한 실업이다. 여기서 경기라는 게 뭐냐? 국민 경제의 전반적인 수준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경제 상태를 경기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럼 경기가 좋다. 경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나라의 경제 상황이 좀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 국민들도 돈을 잘 못 벌고, 기업들도 힘들고, 뭐 그런 것 같다. 그럼 경기가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기가 나빠서 수요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국민 전체의 이런 소득이 줄어들면은 국민들이 돈을 많이 쓸까요? 소비를 많이 할까? 국민들이 소비를 많이 하지 않겠죠. 이게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까 기업들도 역시나 돈을 벌기가 힘들겠죠. 기업들도 돈을 못 번다. 그럼 기업들이 못 벌면 근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에서 일하는. 그러면 당연히 잘리겠죠. 고용이 줄어들면서. 그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계속 그 얘기 해왔잖아. 그죠? 1학기 내내.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됐을 때 경기가 나빠져서 결국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러한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는 걸 말하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당연하겠죠. 이 경기 침체라는 건 개인이 겪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규모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걸 의미하니까 경제 상황이 계속 오랫동안 나쁘면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고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국가적으로도 부담이 되겠죠. 직업이 없으면 국민들이 돈을 못 버니까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겠나? 안 돌아가죠. 경기적 실업의 특징이고, 세 번째 대책. 이런 경기적 실업을 해결하고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경기 부양 정책, 공공사업 확대. 즉, 이 경기 침체를 이겨낼 만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상황이 나쁘니까 국가가 나서서 뭔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 뭐 국가적으로 큰 대규모의 사업을 시행한다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같은 걸 실시해서 이런 경기 침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146페이지에 밑에 쪽에 경기적 실업이 나와 있고요. 146 밑에 보면은 활동 적혀 있죠.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계속 변하고 있다 해서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언제인가 라고 보면 이 노란 선 중에 가장 높았던 때가 이때죠. 1998년 확 올라가죠. 이때가 뭐였어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얘기했는데 1997년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죠. 우리나라가 외환이 부족해지면서 돈을 빌렸잖아요. 그죠? IMF에.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았었다. 경기가 아주 나빠져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간 거고 결국 위기는 경기 침체 때문에 일어났다. 즉, 이 실업은 무슨 실업이라는 거예요? 경기적 실업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볼게요. 147페이지. 구조적 실업입니다. 구조적 실업. 산업 구조의 변화,
기술 혁신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 그래요. 구조잖아요, 구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조선시대 혹은 이제 우리나라에 예전에 있었던 직업 중에 뭐 집신을 만든다거나, 그죠? 초가지붕을 만든다거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중요했겠죠. 지푸라기를 이렇게 엮어서 초가지붕도 만들고 집신도 만들고 뭐 생활용품들을 만드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현대에 들어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직업이죠.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 왜? 시대가 변하면서 기술이 발달했잖아. 이제는 더 이상 초가집에서 살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우리 그냥 주택에서 살죠. 이 서양식 주택에서 살잖아. 아파트, 일반 주택. 또 집신을 신고 다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공장에서 만들어낸, 그죠? 뭔가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낸 신발을 신잖아요. 그죠? 그런 기술의 혁신, 또 산업 구조의 변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집신과 초가지붕을 만들던 그 사람은 직업을 잃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MP3 플레이어 이런 것들을 만들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스마트폰이 그런 걸 다 대체하면서 MP3 플레이어를 사용하지 않죠.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역시나 구조적 실업이고, 뭔가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경기적 실업과는 다르죠. 경기적 실업은 뭔가 나라의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 그런 거고, 이거는 뭔가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서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도태되는 직업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한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특징: 실업자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가 없죠.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은 전문 기술과 전문 지식 아니야. 그런 거를 빨리빨리 습득하기는 어렵죠, 사실. 그래서 직업을 구하기 힘들다. 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동차가 이제 막 개발이 되면서 운전하는 어, 직업을 가진 버스 기사, 택시 기사, 혹은 화물차 운전 기사 이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사람들은 이제 운전하는 기술 말고 다른 기술로 이제 서서히 다른 직업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 다른 직업을 하기 위한 기술이 구하기 어렵죠. 몇십 년 동안 일을 하신 분은 나이가 이제 뭐 많으실 텐데, 그죠? 그런 특징이 있고, 대책으로는 직업훈련, 기술교육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하니까 기술교육하고, 지식이 필요하니까 직업훈련하고. 네 번째, 계절적 실업입니다. 이름에서도 이미 다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계절로 인해서 실업이 발생하는 거예요. 계절적인 변화로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업. 계절로 인해서 왜 실업이 발생하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로 농어촌에서 이런 건 많이 발생해요. 농촌은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가 살고 계시죠. 농부는 언제 일을 해? 뭔가를 심고 그걸 걷어들일 때까지 일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벼농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영상 한번 끊고 설명 계속 할게요.